원탁에 A를 한 칸 돌렸는 이 경우, 다음에 A를 한 칸 더 돌린 거, A를 한 칸 더 돌린 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다 한 가지로 세겠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게 되면, 만약에 다 다르다면 n팩인데 n개마다 n개를 전부 다 하나로 세게 돼요. 그래서 n으로 나눠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n팩 나누기 n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누기의 관점 말고 처음에 들어간 사람의 선택권을 생각하는 방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자가 4개가 있을 때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아니라 돌리면 다 똑같은 의자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사람의 선택권 곱하기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앉고 나면 나머지 의자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n-1 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원순열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죠. 어느 한 개 위치를 고정하고 나머지를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과 같다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이 방법을 설명하는 거고, 중복을 제거해주는 요런 n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생각하는 방식도 같이 병행해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이 왼쪽의 방법이 더 쉬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이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제 1번 한번 풀어볼까요? 지금 5명이 있는데 원형으로 서는 거죠. 5명을 원형으로 서게 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 해서 24가 답이 됩니다. 이번에는 미나와 세이가 이웃하게 선다고 했으니까 미나와 세이를 한 묶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3명 이렇게 하면은 4그룹이죠. 그래서 4그룹을 원형으로 배열하는 거니까 3팩이 되고, 이때 미나와 세이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 이렇게 돼서 12가 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는 미나와 세이가 자리를 교체하는 방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0명이 원형의 책상에 둘러앉는 수는 9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리고 10명이 원형의 책상에 둘러앉을 때 회장과 부회장이 이웃하게 앉는다 그랬으니까 그냥 회장하고 부회장을 한 묶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가 9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9그룹, 9팀을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 됩니다. 그런데 회장과 부회장이 또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를 해서 8팩 곱하기 2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제 2번을 보면 여학생 3명과 남학생 3명이 있어요. 그러면 여학생 3명이 모두 이웃한다 그랬으니까 여학생 3명을 모두 다 한 그룹으로 묶고 남학생 3명까지 하면, 이렇게 하면 4그룹이죠. 이렇게 4그룹을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3팩토리얼이 되고, 여학생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또 3팩토리얼이 돼서 36이 됩니다. 이번에 남학생과 여학생 이름을 교대로 놓는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교대로 놓는 경우 또는 이웃하지 않게 놓는 경우, 밑에 3번에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웃하지 않게라고 했을 때 이게 이웃하지 않게는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그룹에 대한 이야기, 그룹끼리 이웃하지 않도록 해라. 지금 2번이 그렇죠. 여학생 그룹과 남학생 그룹이 서로 교대로 이렇게 되게 한다는 말은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남학생끼리도 이웃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룹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세요 라는 문제는 배열하는 순서에 주의해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열하는 순서가 핵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웃하면 안 되는 애들을 먼저 배열하세요, 이런 내용의 문제이고, 이제 어떤 개개인이 단순히 이웃하지 않게 하세요, 어떤 그룹의 문제가 아니라 갈로 3번처럼 어떤 개개인이 이웃하지 않게 하세요 라고 나오는 문제는 여사건에 관한 문제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은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먼저 여학생을 먼저 배열합니다. 그러니까 여학생 3명을 먼저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2팩이 되고요. 이렇게 여학생이 앉고 나면 남학생 자리 3개는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남학생 자리, 여기 남학생 앉는 방법, 그 다음에
여학생이 앉는 방법. 이런 식으로 해서 2팩 곱하기 3팩이 답이 됩니다. 계산하면 12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웃하지 않겠는데 여학생 A와 남학생 B가 이웃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전체 경우에서 A, B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이런 여사건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전체 방법은 총 6명이 원탁에 배열하는 거니까 5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B가 이웃하는 거는 5그룹을 원탁에 놓는 거니까 3팩인데 A, B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이렇게 해서 4팩으로 묶어내면은 4팩 곱하기 5 빼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24랑 곱하면 72가 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원호의 생각 방법, 그 다음에 재은이의 방법인데 이 두 학생의 방법이 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먼저 원호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식탁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앉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앉는 방법, 그 다음에 한 칸 돌려서 이렇게 앉는 방법, 또 한 칸 돌려서 이렇게 앉는 방법, 또 한 칸 이렇게 앉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가 탁자를 회전시켰을 때 다 한 가지 경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를 한 가지로 세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아까 기본 원리에서 4로 나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8명이 모두 다 다르다면은 그냥 순열이라면 8팩이잖아요. 근데 네 가지를 한 가지로 세겠다고 했으니까 뭘로 나눠준다? 4로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답이 되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는 근데 재은이 방법이 훨씬 쉽습니다. 재은이 방법은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자리를 고르는데 1번 의자랑 2번 자리밖에 선택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간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쌤 옆에 의자에 앉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지만 의자 탁자를 회전시키면 다 똑같기 때문에 왼쪽에 꼭지점이 있는 의자 또는 오른쪽에 꼭지점이 있는 의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류의 의자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처음 사람이 앉고 나면 나머지 의자 7개는 다 달라지기 때문에 7팩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재은이 방법으로 다 풀리는데 뭐 입체 도형에 색칠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원호 방법이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낫다 이런 것보다는 두 방법을 다 알아놓고 문제에 따라서 활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또 한번 풀어봅시다. 자, 먼저 문제 1번입니다. 원형 탁자에 딸과 아들이 사이가 안 좋나 봐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라고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쪽에 두 분씩 계셔야지 딸하고 아들이 딱 마주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딸과 아들을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딸과 아들을 앉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 돌리면 똑같기 때문에 한 가지 방법밖에 없고 이렇게 딸하고 아들이 앉고 나면 나머지 의자 4개는 다 달라지죠, 이제. 그래서 4팩토리알 이렇게 해서 24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절판, 먼저 9가지 음식을 담는데 중간에 들어갈 음식을 선택하는 방법은 9가지죠. 중간 자리 선택은 9가지고 중간 자리를 선택하고 나더라도 나머지는 여전히 원순열입니다. 그러니까 8개를 원형의 반찬통에 넣는 거니까 7팩이 되겠죠. 그래서 9 곱하기 7팩이 답이 되는 거고 2번은 가운데 밀전병을 놓는다고 했으니까 중간에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7가지인데 7가지 중에서 지금 특별히 고기하고 무채를 이웃하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고기하고 무채만 하는 거니까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어떤 그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고기하고 무채만 이웃하지 않게 하라고 했으니까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경우에서 고기하고 무채가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경우는 7가지를 원탁에 놓는 거니까 6팩이 되고요. 이때 고기하고 무채가 이웃하게 되면은 6그룹을 원탁에 놓는 거니까 5팩이 되죠. 근데 고기랑 무채의 순서를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돼서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5팩으로 묶어내면은
6 빼기 2가 돼서 120 곱하기 4가 되니까 482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느 뷔페 식당의 10가지 음식 중에서 6가지를 고르고 6가지를 원형에 담는 거니까 5팩이 되겠죠. 이렇게 답이 된다고 할 수 있고, 4번은 한 면을 골라서 색칠을 하고 마주 보는 면에 색을 칠하는 경우는 이제 색깔이 5가지가 남았어요. 한 가지 색칠했으니까. 그러니까 5가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가지를 썼으니까 색 4개를, 옆면에 색 4개를 선택하는 거는 원순열이거든요. 그러니까 3팩이 되고요.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3팩이라서 30이라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바이올린 1, 바이올린 2, 비올라, 첼로, 클라리넷, 지휘자까지 이렇게 6명이 이제 원형으로 앉는다고 하는데, 이 바이올린 연주자들끼리 이웃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총 5그룹이 원형으로 앉는 거니까 4팩이 되죠. 근데 바이올린 연주자들끼리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올린 연주자끼리 자리를 교체할 수 있으므로 4팩 곱하기 2가 돼서 24를 곱한다고 생각해 보면 48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확통의 기본 원리와 원순열에 관한 내용을 공부를 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